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나요? 저는 차돌된장찌개 끓이고 있어요. 맛있겠죠? 맛있겠죠? 그리고 차돌박이도 굽고 있어요. 아, 영상 찍느라 못 뒤집고 있네요. 다 타버렸네. 안녕하세요. 28살에 결혼해서 이제 3주년을 가까이 둔 31살 여성입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울지 않고 덤덤하게 말하는 연습 겸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금토요일 야간 작업 들어가는 출장 간다고 해서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연락 잘 안 되어도 그쪽에서 술 한잔 하나 보다 하고 믿었어요. 그리고는 어제 출장 다녀오자마자 다른 술 약속 잡혔다고 새벽 1시 반에 들어왔네요. 곱게 자면 좋았을 텐데. 핸드폰을 손에 켜놓고 자서 그걸 끄다가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같은 회사 어린 여직원이더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한테 카톡하려다가 술에 취해 잠들어 버렸고 제가 그 내용을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출장은 그 여자와 단둘이 갔던 여행이었네요. 신기한 건 화도 눈물도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대화들을 덤덤하게 캡처하고 여행에서 그들이 나눈 사진들을 저하고도 공유하고 카카오페이로 현금 거래한 호텔 거래 내역들도 다 캡처해서 보내는 제 모습이 마치 제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마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내 얘기에 별 반응 없는 당신, 나와 관계하지 않는 당신, 내가 먼저 사랑한다 해야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당신. 그런데 그 여자한테는 몇 번이나 사랑한다고 말하네요. 그걸 보니 씁쓸하더군요. 제가 끼어들기엔 그 두 사람은 정말 뜨겁더라고요. 정신 다시 차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 주변 지인한테 새벽부터 급하게 연락해서 면담 신청했어요. 지쳤나봐요. 몇몇 일들이 있지만 생략할게요. 앞으로 있을 그 사람의 말에 참과 거짓을 논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그 사람한테 나를 사랑해달라고 매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큰 시누이 언니였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대신해서 누구보다 며느리처럼 예뻐해 주시고 저희 예뻐해 주시던 정 많던 언니. 갑작스럽게 이혼 과정 들어가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언니가 사시는 지역으로 지금 기차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언니 보면 눈물 날까봐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재산은 거의 그 사람 거라 제가 가질 수 있는 건 위자료가 전부일 것 같아요. 이제부터 바쁜 9월이 될 것 같네요. 주저리 넋두리 했네요. 혹시 협의위원회 아는 게 있으시다면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신우는 남편 핏줄이에요. 너무 속속들이 털어놓지 마요. 혹시라도 소송 가면 불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유책 배우자로 확실한 증거 있으니까 여자도 고소해요. 님 가정 깨고 들어오려는 여자 처벌해야죠. 힘내요. 잘 되길 바랍니다. 그 상간녀 연락처도 캡처하셨죠? 그 상간녀한테도 선물 제대로 주세요. 그리고 신우한테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팔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하세요. 꼭이요. 아무리 잘해줬고 좋은 시누이였더라도 시누이는 시누이입니다. 사실 다 알게 되면 바로 남편 편들 겁니다. 상처받지 말고 얼굴만 보고 와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요. 지금 떠들어봐야 남편 손에 떡 쥐어주는 꼴입니다. 추가 글입니다. 저도 주작이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마음 찢어지는 기분은 들지 않을 거예요. 핸드폰이 켜져 있었던 건 그 사람이 술 취해서 상간녀한테 카톡하다가 손가락을 화면에 댄 채로 잠이 들어서 화면이 죽지 않고 계속 켜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보게 된 것이고요. 많은 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 감사드려요. 상황이 추가되어 추가글 올려요. 대구에 내려가는 기차에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큰언니는 결국 보지 못했어요. 집 앞까지 찾아가서 전화를 몇 번 했는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려도 다시 서울로 오는 기차를 타도 이틀 동안 잠을 못 자서 8시에 잠들 때까지 큰언니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문자를 보낼까 배를 누를까 생각하다가 댓글 중에 팔은 안으로 구분이 만나지 말라는 말들이 많아 거기까지만 했어요. 저녁쯤 언니한테 우리 이혼한다고, 아침에 대구 갔었다고, 그리고 이제 연락받지 않는다는 카톡 보내고 연락처 차단했어요. 카톡을 차단하진 않았는데 오늘 새벽에 눈 뜨니 답장이 와 있네요. 답장을 하지 않으려고요. 지난달 가족 모임 때 다른 가족들이랑 그 사람이 좀 싸웠어요. 결혼한 지 4년 차인데도 아직 아기 소식이 없으니 아이를 가진 의사는 있는지 궁금하셨나봐요.
그 사람은 당시 우리 일이니 우리의 삶을 존중해달라고 어필하다가 막판에는 당신들 자식들이나 잘 키우라는 식의 날선 말들을 했고 맘 여린 언니는 크게 상처받으셨어요. 아침에 제가 한 전화는 괘씸해서 받지 않으신 거라네요. 그렇게 헛걸음한 게 많은 분들의 조언처럼 오히려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큰언니 기다리면서 그 사람한테 카톡 보냈습니다. 어차피 협의 이혼하려면 그 사람이 바람피는 걸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말해야 하니 충격적인 몇몇 카톡 사진을 첨부해서 글 보냈습니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비롯해서 떠난 마음을 더는 붙잡고 싶지 않다는 말로 끝내자고 했어요. 그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했다고 얼굴 보자고 했고요. 그 와중에 어이가 없는 건 상간녀한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드릴 말씀이 있으니 만나고 싶다고. 이건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랑 친했던 언니 만나서 서로 울다가 생각 정리하고 걷다가 집에 오니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네요. 이틀 연속 제대로 잠을 못 자서 내일 얘기하자고 하는데 계속 문을 두드려 결국 얘기해봐라 했어요. 무릎 꿇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줘. 이 말을 100만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이혼에 대한 제 마음 변하지 않는다고 놔주겠으니 알아서 살아가라고 말했고 이렇게 1시간 정도 실랑이 벌이다가 결국 그 사람이 포기하고 짐 싸서 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지금은 거실에서 자고 있지만요. 정돈된 머리가 다시 어지럽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보내주겠다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에 대한 마음보다는 자신의 대외적인 입지가 엉망이 되어버릴까봐 저러는 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푹 자다 일어났으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할게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지금 거실에서 자고 있는 걸로 잘못했다고 비는 걸로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그저 단지 상간녀한테 피해갈까 봐서 그러는 게 제일 큰 이유고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을 따가운 시선 때문일 거고 절대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용서해주고 지나가면 다음부터는 철저히 비밀로 하고 만나겠죠. 그러다 반대로 님한테 이혼 서류 내밀 거고요. 바람피는 것들 다 똑같아요. 당장에는 미안하다, 평생 갖고 살겠다며 온갖 거짓말로 위기모면하고 나면 뒷구멍으로 철저히 감추고 속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이혼 안 하시고 용서하고 사실 거라면 마음을 다 비우고 사셔야 해요. 안 그럼 거의 폐인됩니다. 남편 용서 비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우리 이혼한다고 하면 왜 이혼하는지 이유 설명해야 되고 양쪽에 욕먹는 거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 또 어떻게 이혼한다 말할 거고요. 그런 계산 다 하고 님한테 싹싹 비는 거예요. 남들 지탄받는 것보다 님 하나만 마음 돌리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 절대 속지 마세요. 마음 약해져서 다시 잘해본다 하는 순간 님은 남편이고 시가에다 바람난 거 말도 못 꺼낼 겁니다. 한두 번은 님이 찬바람 불어도 살살 구슬리고 토닥여주는 척 하겠죠. 그러다 계속 같이 산다 싶으면 이쯤에서 니도 털어내라 할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 반성하고 잘할 테니까 이미 지나간 일 가지고 괴롭히지 말라 할 거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가해자는 형벌 살고 나면 죄값 치렀다고 잊어버리는데 피해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상처 안고 사는 꼴인 거죠. 그리고 진짜 반성을 한다면 밤새도록 현관 밖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죠. 어딜 집에 들어와 처자고 있대요. 절대 용서해주지 말고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청구해요. 금액이 얼마가 됐든 소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륜녀도 남의 가정 흔든 죄 벌 받아야죠. 다음 사연입니다. 딸이 이제 4살 됐고요. 신우네 아들은 6살인데 작년 겨울 11월쯤이었나? 신우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 옷 필요 없다고 아깝게 버리는 것보다 우리 딸 입히라고 그냥 무작정 가져왔더라고요. 둘 다 전업주부에다가 집이 가까운데 살다 보니 연락 없이 그냥 오는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주니까 우선 받았는데 세탁도 안 하고 그냥 쇼핑백 큰 거에 넣어서 갖고 왔더라고요. 기분이 좀 나빴지만 주시는 거고 또 외출복이나 이런 건 어차피 성별이 다르니 딱히 입힐 것도 없었던 데다 과일 물든 거나 찌든 때 안 빠진 걸 주시니 그냥 버려야겠다 생각하고 여름에 집에서 입힐 수 있는 실내복 몇 벌만 남기고 싹 다 버렸어요. 몇 벌 남긴 실내복은 전부 다 손빨래하고 삶아서 지금 잘 입고 있어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어제 근데 신우한테 카톡이 왔어요. 보낸 그대로 옮길게요. 헐? 그거 아직도 입히는 거야? 웬만하면 사서 입혀. 아무리 아낀다지만 너무하다. 딸인데.
이렇게 온 겁니다. 자기 아들 옷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거실에서 애교 부리는 울 딸 사진 카톡 메인으로 해놓은 걸 보고는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보는 순간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던지. 작년 겨울에 줬으니 여름옷 이번에 입힌 건 당연한 데다 어디서 거지 발사기 같은 때 타서 지워지지도 않는 걸 세탁도 안 해서 갖다 줘놓고는 저딴 말을 하네요. 지금 울딸이 입은 건 그중에 그나마 괜찮은 옷, 집에서만 입을 수 있는 여름 내복 상하 2벌 남겨놓은 것 중 1벌 입은 거예요. 나름 저도 울딸 데리고 나가면 옷 이쁘게 입혔다, 어디서 샀냐 이런 말 애기 엄마들한테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어디서 막 사는 것도 아니고 저렴하고 이쁜데 고르고 비교해서 신랑도 보여주고 해서 사는 거고요. 카톡 보자마자 짜증나서 그냥 서랍 안에 있던 2벌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네요. 아우 열받아 진짜. 카톡은 그냥 대꾸도 안 했어요. 솔직히 기분 나쁜 적 여러 번이었어요. 둘 다 처대인데 신우는 아들, 저는 딸 이렇게 나왔는데 걸핏하면 첫째는 뭐니 해도 아들이야. 든든하지 않냐? 막 이러고 우리 딸 보고 너는 아빠 닮아서 이쁜가 보다. 이런 말하고 우리 딸 어디 나가면 저 판박이라 그러고 애교도 많아서 시부모님이 저희 딸을 귀여워하세요. 그것 때문인지 걸핏하면 저런 말을 해서 속을 뒤집더라고요. 여튼 앞으로 이런 말 하면 저도 가만히 안 있고 그냥 바로 대꾸하려고요. 몇 년 동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가 상대를 말자 이러고 넘겼더니 저를 우습게 보나 봐요. 저도 터트리면 방언 터지듯 술술 입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뱉을 수 있지만 저보다 손윗 사람이라 참았더니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저에게 소중한 팁을 주세요. 한마디도 못하게 순간 얼음 돼버릴 그럴 한방이요.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모바일로 써서 글이 엉망일 텐데 제 울분을 담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아 진짜? 안 입혀도 되는 거였구나. 전 또 서운해하실까봐 입히고 사진까지 찍어둔 거였는데 어쩐지 저런 옷을 입히라고 주신 건 아니었을 텐데 제가 눈치가 너무 없었네요. 이번이 첫여름인데 어쩐지 그런 거적대기를 진짜로 입히라고 주신 건 아니었을 텐데 제가 참 눈치가 없죠? 죄송해요. 전부 다 발수건으로 쓸게요. 감사해요. 라고 하세요. 첫째는 아들이어야 든든하다 이러면 시어머니 앞에서 어머님은 첫째가 딸이라 힘들었냐고 물어봐요. 신우가 자꾸 그러는데 어머님도 딸 먼저 나와서 속상했냐고. 나도 같은 신우 입장에서 저건 아니라고 봐요. 고모가 돼서는 조카 옷 한 벌 못 사줄 망정 저런 유치한 짓거리를 하고 있나? 아무리 손이라지만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해야 대우를 받지. 애기한테는 예쁜 새 옷 사서 입힌 다음에 다시 사진 찍어 카스 올리시고요. 신우가 준 옷은 최대한 꾀재재하게 수건으로 쓰세요. 그리고 나서 신우가 그거 보고 왜 내가 준 옷 수건으로 쓰냐고 뭐라 하면 입히라고 준 거 아니라면서요. 수건으로 쓰라고 준 거 아니었어요? 라고 하고 최대한 몰랐다는 표정 지으면서 말해주세요. 카톡 답장하세요. 보기에 안 돼 보이고 없어 보이는 이 옷 형님이 준 건데 기억하세요? 그런 말 하시는 거 보니까 버릴 것들인 거는 알고는 계셨나봐요. 그래도 제 딸이 이쁘니까 이렇게 입혀놨을 때 봐줄 만한 것 같네요. 감사해요. 신우 아들한테는 거적대기였던 옷이어서 저 준 걸 텐데 역시 어른이든 애든 옷걸이가 중요한 것 같네요. 라고 하세요. 뭘 상대해요. 뭐라 말하면 아 네 그렇군요. 네네 골라서 쓰세요. 그럼 지도 속으로 내 말 무시하나? 부글부글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약 올릴까 신선한 엿을 준비할 테지만 그냥 아 네 이렇게만 대꾸하세요. 첫째는 딸보다 아들이야. 네. 아빠 닮아서 이쁘네. 네. 딸인데 새 옷 좀 입혀. 네. 라고 하세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쯤인가 자기 옷 물려줬다던 신우 글쓴이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워낙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후기를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잊고 있다가 요새 좀 여유가 생겨서 후기 아닌 후기를 쓰게 되네요. 전에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신우가 저한테 약간 자격지심?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얘기 쓰다 보면 누군가 봤을 때 아 우리 집 얘기구나 하겠지만 이제는 뭐 얼굴 안 보는 사이니까요. 상관없네요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한테 자격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딸한테 있는 거겠죠. 그 당시 신우 아들내미가 6살, 우리 딸이 4살이었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또 아파트 앞에 큰 민간 어린이집이 있었고 거기에 둘이 같이 다니고 있었네요. 딸내미가 좀 어렸을 때부터 신기하긴 했어요. 17개월쯤부턴가 알파벳을 보고 읽었고
24개월쯤 될 때 한글을 조금씩 알더니 36개월 되니까 한글은 다 읽고 숫자도 조금 알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옷 물려받았을 그때쯤엔 숫자도 100까지 세고 한글 다 읽고 알파벳 다 읽고 영어 단어도 쉬운 거 다 읽고 그랬었거든요. 뭐 영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영재인 아이들 보면 이것보다 더 똑똑하고 그러니까요. 시댁 식구들 가까이에 살고 신혼의 아들은 6살인데도 한글도 제대로 모르니까. 원래는 이게 맞아요. 딸내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건데 괜히 어릴 때 똑똑하면 학교 다니기 시작할 때는 공부 못해. 엄마 안 닮아서 똑똑하나 봐. 이런 소리로 사람 속 박박 긁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절 예뻐하셔서 이것도 이유일 수도 있어요. 보고 매일 참고 했는데 그때 옷 사건 터지고 나니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글 올렸어요. 글에 달린 댓글 참고해서 복수를 했습니다. 뭐가 우리 신우 속을 더 긁을까 생각했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심심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세 번째로 했었네요. 좀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어떤 멘트였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대략 이랬네요. 또 우리 딸 주라고 자기 아들 거 양말이랑 신발 가지고 간다고 집에 있냐고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웬일로 연락도 안 하고 막 오는 사람이 카톡을 보냈길래 차라리 잘됐다 싶었어요. 제가 한번 화나서 말이 터지면 미친듯이 내뱉고 말싸움에선 지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처음 시작이 어렵더라고요. 소심해서. 그래 얼굴 안 보니까 더 잘되겠다 싶어서 양말이랑 신발 갖다 준다길래 우선 사진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뭔 사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전처럼 그런 거지 발사이 같은 거적대기 주실까봐요. 주신 정성 생각해서 더럽고 쓰지 못할 것들은 다 버리고 몇 개 입혔던 건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주신 거 디자인도 촌스러워서 이번에 주시는 거는 한번 보고 받을지 말지 결정해야겠어요. 심했나 생각도 했지만 한번 터트려야겠다 생각했기에 그냥 밀어붙였네요. 역시나 난리가 났습니다.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들기더라고요. 열어줬습니다. 그 순간 그냥 들어와서는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야, 이 방구 같은 게 생각해서 줬더니 못돼 처먹었네. 네 딸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거냐? 너 고졸인 거 생각 좀 해라. 대충 그렇게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막 뭐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나 흥분해서 뭐라 했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신우가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엄마 며느리 보라고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본다고 그랬었나 해서 어머니도 오셔서 중재하시고 뭐 그랬었는데 서로 안 본다 하고 지금까지 안 보네요. 어머니께는 이런 모습 보여 죄송하지만 저도 그래야 마음 편히 살 것 같고 신랑도 본인 누나 성격 더러운 거 알고 제가 화나면 무서운 거 아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편합니다. 무작정 찾아와서 농담하는 거, 죄 없는 사람 뒷담화하는 거, 우리 딸내미 질투하는 거, 저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거, 꼬투리 잡아서 비꼬는 거, 안 보고 안 들으니 마음이 후련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하거나 하면 심장이 막 쿵쿵 뛰고 이런 증상이 항상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머니는 아끼는 며느리이고 본인 딸이니 이제 화해하고 잘 지내기를 바라시지만 죄송하게도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 꺼내셨는데 그냥 웃고만 말았네요. 뭐 엄청난 사이다우기 바라셨겠지만 저의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걸로 위안 삼아주세요. 아 참고로 우리 딸은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고요. 더 똑똑해지거나 알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일본어에 요즘 조금 관심 보여서 이게 무슨 글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러고 묻긴 하네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댓글입니다. 아 글쓴이네 아이가 빨리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네. 영재는 아니어도 똑똑한가 봐요. 클수록 차이 많이 나고 글쓴님 딸 소식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가 진짜 사이다일 듯. 딸아이 건강하게 쑥쑥 자라길 바랄게요. 사이다욱이어서 다행입니다. 님이 잘못한 거 없으니 앞으로도 님 마음 편하게 생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런 부류들은 그렇게 해놓고도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게 특징이에요. 그냥 무시하시고 님 가정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거참 신우 지질이도 못났네요. 그나저나 님 딸내미 영특하네요. 언어에 재능을 보이는 건 아닌지 잘 길러주세요. 근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건 한글 빨리 깨우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과라는 글자를 보고 사과를 아는 것과 사과의 모양, 향, 맛 등을 체험하고 사과를 아는 거. 둘을 비교하면 아이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훨씬 큰 것은 후자거든요. 웬만하면 글자 공부와 다른 자극을 통한 습득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한글은 6살 넘어가면 6개월이면 다 배웁니다. 6, 7살 때 유치원에서 기억, 니은 등등 가방, 나비 이런 거 낱말 카드로 배웠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따님이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건 그냥 개인 차이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데. 고졸이라고 무시할 것도 없고요. 대졸도 무직자 많은데요 뭐. 용기를 어떻게 내셨는지 대단하셔요. 저라면 맨날 심장 콩닥거리며 살았을 듯해요. 저도 답답하고 우라가 치밀면 심장이 막 빨리 뛰거든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4살 결혼 3년 차입니다. 결혼 생활 다 좋아요. 남편 자상하고 시부모님 좋으시고 전업주부라 크게 스트레스 없이 생활 중입니다. 근데 시누이가 이상한 걸로 돌려깎기 하는데 계속되니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시댁 쪽 다들 키가 크세요. 친척분들도 다들 크신 거 보니까 유전자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뼈대 자체도 크시고요. 남편 187, 시누이 172예요. 저는 163이에요. 남편이랑 시누이에 비하면 작은 건 맞지만 나름 얼굴이 작은 편이고 골격이 작아서 키 이야기하면 더 커 보인다고 하지 살면서 크게 키 작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진 않아요. 저도 키 큰 여자분들 보면 우와 멋있다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제 시누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살이 찐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골격이 커서 172에 55kg라고 하는데 떡대가 커 보여요. 그래도 시누인데 떡대 커 보인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와 키 커서 부럽다, 키 커서 오빠를 잘 받는다 라고 칭찬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건가요? 어느 날부터 만나면 거의 매번 나는 키가 커서 멀리 봐도 태가 나는데 언니도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옷 입을 때 더 이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러게요, 키 커서 너무 부러워요 하고 넘기려고 하면 거기서 이야기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키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아이가 키가 작으면 어떡하지? 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빠 닮으면 키 크겠죠 라고 하면 아들이든 딸이든 무조건 커야죠. 라면서 했던 말 계속 무한반복이네요. 그러면 남편이 키만 큰 니보다 비유 좋은 와이프가 훨씬 오빠를 잘 봤는데 뭔 소리 하냐? 라고 하면 오빠 눈에나 그렇지. 라면서 아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옆에서 시부모님들이 세아가 옷 잘 입고 이쁜데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며느리 사랑 멋있네. 라며 혼자 정신승리를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냥 못 들은 척을 합니다. 그러면 시누이는 제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시부모님이 그럴 때마다 옆에서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같은 패턴으로 정신승리를 하면서 무한 반복입니다. 남편한테 따로 이걸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시댁에서 워낙 다른 것들을 잘해주시는데 이런 걸로 괜히 분란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서요. 그런데 저번 주 결국 일이 터졌어요. 제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예민합니다. 시누이가 낮에 맛집 알아냈다고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컨디션이 안 좋아도 어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일로 심적으로 안 좋은 거기도 하고 일부러 저 데리러 와서 운전해서 식당 가고 밥까지 사주는 건데 알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 이야기 하면서 재밌게 웃으면서 이야기 잘했어요. 그런데 또 키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키가 크고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키가 작을까봐 걱정이야. 라는데 순간 갑자기 속에서 뭔가가 터지더라고요. 남자는 키 크면 좋긴 한데 여자는 키 커도 골격 크면 노답인 것 같아. 키 큰 이쁜 몸은 여리여리하면서 길쭉한 게 이쁜 거지 키 큰데 덩치까지 크면 나는 별로더라. 그거보다 키가 좀 작아도 비율 좋고 뼈대 작은 게 이쁘더라. 그랬더니 시누이가 진짜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네요.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덩치 큰 게 아니라 건강한 거지. 저도 감정이 안 좋아서 평소에 나 들으라고 키로 돌려가던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둘 다 감정 싸움이 됐어요. 시누이는 혼자 차 타고 가버리고 저도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 너무 후회되네요. 늘 그래오던 건데 거기서 못 참고 왜 그랬나. 시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아직까진 별말 없이 조용한데 조만간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가겠죠. 그동안 정말 저 많이 이뻐해 주시고 이해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시누이한테 거의 욕만 안 했을 뿐이지 막말 수준으로 해버려서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입니다. 신우한테 다 보는 데서 체중계 올라가 보라 해요. 170에 55kg면 종이짝에 호리호리 휘청휘청으로 보이지 절대 떡대 크게 보일 리가 없거든요. 뼈대도 굵다면서요.
그런데도 55면 피골이 상접이라고요. 글만 봐도 65는 되겠는데요. 그리고 시댁에 재산이 많아요? 뭘 쫄고 그래요. 사람 키 갖고 자꾸 입대는 거 인신공격이에요. 인신공격 그렇게 당하고 신우하는 집 그대로 딱 한 번 말했을 뿐인데 더구나 님은 신우 콕 집어서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선수 쳐요. 시모한테 전화해서 그간 맘 안 좋았던 사연 얘기하고 좋은 마음으로 고마워하며 나갔는데 여태 잘 참다 못 참고 이렇게 말해버렸다고요. 근데 그동안 너무 속상했고 자존심 상했었다. 다신 사람 신체로 무안 주는 발언 안 듣고 싶다고 말해요. 73회 치어리더하는 친정 조카 있는데 외가덕의 참새뼈대 보유자예요. 딱 봐도 모델핀 나오는데도 몸무게 56 이하 찍는 거 못 봤어요. 다른 남자가 예를 들어야 해서 무게 줄여야 한다고 엄청 애쓰는데도 55kg 절대 못 찍어요. 그 가는 뼈대임에도 기본 무게가 있어요. 내가 판도라 매십할지 15cm가 딱 맞아요. 아는 분들은 그게 어느 만한 건지 아실 거예요. 조카가 급할지를 여유있게 해요. 진정한 참새뼈대죠. 그런데 등발 좀 있고 모델핏 아닌데도 172에 55kg면 제 생각인데 뼈를 꺼냈다 뺐다 하는 기술 보유자일걸요? 갈비뼈 몇 개나 척추뼈 일부 탈착이 가능한 사람일 거라 생각되네요. 172에 55면 떡대는 무슨 엄청 마른 겁니다. 모델 평균이에요. 헐, 제가 170에 55 딱 그 몸매인데 떡대는 65kg 정도는 나가야 떡대 소리 들어요. 여름에 53까지 빠졌을 땐 애엄마가 말랐다고 그런 소리 듣는데 떡대 소리는 고딩 때 65kg 됐을 때야 님이 말한 그 느낌이에요. 저희 집도 오빠가 189, 제가 170인데 살 좀 찌면 남자 같은 떡대 같아서 관리해야 돼요. 전 님 키가 제일 부러워요. 힐도 마음껏 신고 부럽네요. 추가 글입니다. 점심 먹고 오니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신우의 몸무게를 직접 본 게 아니고 말로 들은 거라 제가 잘 몰랐네요. 분명 살이 많은 건 아닌데 뭐라고 해야 하죠? 그냥 건장해요. 댓글 읽어보니 대충 느낌상 65 정도일 것 같네요. 조언해주신 것들처럼 제가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면 되는데 바보처럼 들릴지 몰라도 시부모님이랑 신랑이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살면서 본 사람들 중에 제일 선하고 베풀 줄 알고 배려심 많은 분들이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있다 보면 저까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트러블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걱정이 많았나 봅니다. 댓글 보고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텐 그게 스트레스였고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니 방순이가 질투가 많아서 그래.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할 테니 미안하다. 대신 사과하마. 오빠랑 다르게 늦둥이라 너무 오냐오냐 키웠더니 버릇이 없다. 앞으로도 그냥 편하게 동생이라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꾸짖고 바로 잡아줘. 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뭐라 해야 할까요? 마음이 좀 아프면서 눈물이 핑 도네요. 댓글 주신 덕분에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댓글이 제일 많은 이야기가 키랑 몸무게 이야기인데 신우이가 몸무게로 거짓말한 거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저한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분들 말씀처럼 큰 키에 떡대 있어 보이는 게 컴플렉스였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항상 나는 키 172에 몸무게 55 이렇게 강조한 게 아니라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다고 봐요. 어제 후기 남겼듯이 어머님이랑 통화하고 잘 해결됐습니다. 저녁에 남편한테도 이야기했고요. 남편이 잘했어. 혹시나 또 그러면 내가 따끔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라고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키 가지고 짜증나게 한 건 사실이지만 다른 거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기도 했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키 가지고 짜증나게 했다기보단 계속 같은 이야기로 반복적으로 돌려깎기를 했다는 게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게 키가 아니라 다른 부분이었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저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맛있는 데 알아보고 사준다고 같이 가자고 하고 키 이야기 나올 때 말고는 언니 하면서 잘 따르는 편이에요. 댓글들 읽다 보니 그동안 일들 생각해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절 좋아해주는 만큼 한편으론 여리여리한 제가 부러웠나 싶기도 하네요.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시니 신우이랑도 풀고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약간 고구마 후기였을 수도 있겠네요. 댓글 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참 안타깝네요.
쓰니가 얼마나 하소연할 사람이 없었으면 멀리 신우이한테까지 찾아갔을까요? 글 중간에 내가 먼저 사랑한다 해야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당신. 이 부분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한다고 좀 먼저 해주면 안 되냐?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데 뭐. 두 번째 사연은 신우이 왜 저래요? 지가 줘놓고 저런 걸 입힌다니. 말이야 방구야? 나 왜? 아니 너 말고 다른 방구. 세 번째 사연 중간에 나는 키가 커서 멀리 봐도 태가 나는데 최영만 키 높이 신는 소리 하고 있네. 최영만 신발 봤어? 아니? 키높이일 수도 있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에이 설마. 아니지. 2m가 넘는데 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홍만이 형 사랑합니다. 홍만이 형 사랑합니다. 홍만이 형 사랑합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